빨간 모자. 안녕, 나는 빨간 모자야. 엄마의 심부름으로 숲속의 할머니 댁에 간단다. 지금부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느 마을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여자아이에게는 숲속에 사는 할머니가 한 분 있었지요. 할머니는 여자아이에게 빨간 모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여자아이는 그 모자가 마음에 쏙 들어서 언제나 쓰고 다녔지요. 그래서 모두들 그 여자아이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빨간 모자를 불렀어요. 빨간 모자야,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구나. 할머니께 이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오겠니? 한눈 팔지 말고 곧장 다녀와야 한다. 걱정 마세요, 엄마. 빨간 모자는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빨간 모자가 숲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어요. 빨간 모자야, 안녕. 지금 어디 가니? 응, 할머니 댁에 가. 할머니 댁이 어딘데? 숲속 한가운데에 있는 떡갈나무 아래야. 늑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늑대는 빨간 모자를 따라가며 말했어요. 빨간 모자야, 꽃을 따서 가져가면 어때? 할머니가 좋아하실 텐데. 길 옆으로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네. 늑대야, 고마워. 빨간 모자는 신이 나서 꽃을 땄어요. 한눈 팔지 않겠다고 한 말도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 사이 늑대는 펄쩍펄쩍 뛰어 할머니 집으로 갔지요. 똑똑. 늑대가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늑대는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들어오너라. 늑대는 문을 열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늑대는 할머니의 옷을 입고 모자를 썼어요. 할머니의 안경도 썼지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는 빨간 모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똑똑.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주무시나? 빨간 모자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지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그런데 할머니 모자 밑으로 커다란 귀가 삐죽? 할머니, 귀가 왜 그렇게 커요? 그래야 내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 늑대가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어 대답했어요. 할머니 안경 너머 커다란 눈이 번쩍. 할머니, 눈이 왜 그렇게 커요? 그래야 내 얼굴을 잘 볼 수 있지. 할머니 이불 위로 커다란 손이 불쑥. 할머니, 손이 왜 그렇게 커요? 그래야 너를 잘 잡을 수 있지. 할머니 침대 위로 커다란 입이 쩍. 와, 할머니 입이 왜 그렇게 커요? 그래야 너를 한 입에 잡아먹을 수 있지. 늑대는 벌떡 일어나 입을 쩍 벌리고는 빨간 모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어떡하지? 배가 부른 늑대는 드르렁 드르렁 골아떨어졌어요. 늑대의 코 고는 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졌지요.
지나가던 사냥꾼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하네. 할머니께서 왜 저렇게 코를 요란하게 고시지? 사냥꾼은 할머니의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늑대잖아. 사냥꾼은 늑대에게 총을 겨누었어요. 그때 늑대의 커다란 배가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어쩌면 늑대의 뱃속에 할머니께서 살아계실지도 몰라. 사냥꾼은 늑대의 배를 가르고 빨간 모자와 할머니를 구해주었어요. 휴, 살았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자네가 우리를 구해주었구먼. 고맙네. 할머니는 사냥꾼에게 빨간 모자가 가져온 음식을 대접했어요. 얼마 뒤 엄마가 또 빨간 모자를 불렀어요. 빨간 모자야, 할머니 댁에 심부름 좀 다녀오겠니? 한눈 팔지 말고 곧장 다녀와야 한다. 걱정 마세요, 엄마. 빨간 모자는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숲길에는 여전히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빨간 모자는 이번에도 또 다른 늑대를 만났어요. 하지만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실수를 통해 지혜를 얻은 빨간 모자. 빨간 모자는 할머니 집으로 곧장 가라는 엄마의 당부를 잊고 늑대와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의 집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늑대의 깸에 빠져서 꽃을 따느라 한눈을 팔았지요. 그 일로 빨간 모자는 물론 할머니까지 큰 위험에 빠졌어요. 다행히 사냥꾼의 도움으로 늑대의 뱃속에서 나올 수는 있었지만요. 그 뒤로 빨간 모자는 심부름을 갈 때면 엄마의 말씀대로 한눈 팔지 않고 곧장 다녀오게 되었어요. 숲에서 또 다른 늑대를 만났지만 할머니 집으로 곧바로 달려가지요. 지난번 실수로 숲속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배웠거든요. 빨간 모자는 늑대의 꿰매에 속아 넘어가는 큰 실수를 했지만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을 교훈 삼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요. 여러분도 빨간 모자처럼 실수한 적이 있나요?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거나 열심히 준비했던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해 슬퍼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속상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을 통해 또 다른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실수는 성공과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의 인물 이야기는요, 링컨 대통령이에요.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딛고 대통령이 된 링컨. 빨간 모자처럼 실수를 통해 배운 경험으로 더욱 성공하고 발전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지요. 링컨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하지만 링컨도 실수와 실패를 수없이 반복했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오랫동안 큰 빚을 갚아야 했고 주의회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선거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링컨은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계속되는 실패로 좌절하여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링컨은 오히려 그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지요. 또 대통령이 된 링컨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그만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허락하는 실수를 했어요. 깜짝 놀란 부하가 이를 알려주자 링컨은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부하에게 말했다고 해요. 어느 날 신문기자가 링컨에게 놀라운 성공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링컨은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자고 생각했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울 삼아 더욱 발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지우랑 지윤이도 다른 친구들도 실패한 것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링컨처럼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오늘의 이야기 끝. 잘 자.